네, 이번 순서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희주 책방지기가 함께하는데요. 네,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달에 우리가 초록 스위치 온이라는 주제로 또 책 속의 제주를 함께 했었는데요. 환경이 정말 중요한 시대잖아요. 네. 그런 만큼 아주 많은 양의 그 환경 관련한 책들이요. 매일같이 그 책 시장에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 권만 소개하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맞아요. 네, 7월에도 연이어서 이 환경 관련한 책들을 2주간 조금 더 소개를 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 휴가철이니만큼 또 제주 여행에 대한 책들을 같이 살펴볼까 싶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함께 만나볼 책 빨리 펼쳐보시죠. 네, 오늘은요, 우리 제주 환경 문제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또 아주 건강하게 제주 여행을 하는 방법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소개했던 이 환경책들이 좀 묵직하긴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재밌게 풀어낸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자 출신인 청권필 작가가 글을 쓰고 문대용 작가가 그림을 그린 책 모두를 위한 제주도 환경 이야기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네, 표지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은 그림인데요. 이 소제목을 보니까 과잉 관광으로 아파하는 섬을 구하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면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책은요, 이 윤재라는 초등학생인 친구와 또 그리고 윤재의 그 해녀인 이모, 그리고 상상의 돌나르마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초등학생인 윤재는요, 학교 토론 수업 시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환경이라는 주제로 제주도의 환경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하고 또 직접 눈으로 담아보기 위해서 제주도로 여행을 오게 됩니다. 환경에도 관심이 많은 해녀 이모는 3일 동안 여행 가이드가 되어서 윤재와 함께 제주도 이곳저곳을 같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화산 폭발로 만든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섬이죠. 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만든 제주만의 아주 독특한 문화, 또 한라산에 사는 이런 신비로운 동식물들을 소개하면서 아름다운 섬 제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버 투어리즘을 앓고 있는 우리 제주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세계에서 제주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나라의 예도 살펴보면서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제주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보면서 또 부작용이나 대안들, 해외 사례까지 살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책 속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과잉 관광, 그러니까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제주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있나요? 네, 먼저 책에서는요, 이 쓰레기에 대해서 좀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제주 하면 이 쓰레기 문제 너무 심각하게 여러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제주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가 2007년 기준 595톤에서 2017년 기준 1312톤으로 무려 2배가량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을 좀 넘어서게 되면서 생활하수와 또 대기오염, 이런 이제 환경오염 등이 같이 증가를 하게 된 거죠. 네, 이 쓰레기 문제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온 기준이 2017년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또 더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네. 몇 해 전에도 또 제주도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나왔었는데 그 이야기도 나오나요? 네, 그 이야기가 같이 실려져 있습니다. 네. 주인공 윤재가 이 해녀 이모와 같이요, 쓰레기산, 다시 말해서 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많은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기다랗게 줄지어 섭니다. 쓰레기가 과포화 상태라서 청소 차량들도 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그려내고 있는 건데요. 제가 2019년도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하루 140톤, 책에서는 134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양을 처리하는 소각장에서 하루 반입량이 무려 230톤 가량이 되면서 매립장이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제주도는 또 쓰레기로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가 또 섬인 만큼 이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오염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가 또 이제 사면이 둘러싸인 섬이다 네. 보니까 그 해양 생태계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플라스틱이 점령한 제주 해변이라는 그 챕터에서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바닷가 해변에는 각종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고 또 해변뿐만 아니라 이 바닷속에도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해양 생물들이 쓰레기를 먹이인 줄 착각해서 먹다가 아프고 굶주려 죽는 사건도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돌나르방이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 쓰레기 대부분이 플라스틱 쓰레기인 점을 꼬집고 있기도 합니다. 또 제주를 방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 일회 용기와 또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이렇게 많이 버려진 해안가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차기도 앞바다를 직접 탐험하면서 바닷속 쓰레기가 어떤 현실을 처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제주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정말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쓰레기가 제주에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이거를 책에서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네. 이 제주 지역에서만 해마다 연마다 약 2만 톤의 해양 쓰레기가 매년 와. 같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양이네요. 네, 너무 놀랍죠. 네. 일부는요, 이 해류에 떠밀려온 육지 혹은 다른 나라의 쓰레기도 있긴 하지만 3분의 2 가량이 모두 제주에서 버려진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청정 해역이었던 제주 바다가 또 이제는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바닷속에는요, 이런 쓰레기가 오물과 뒤섞여서 무려 1m 두께로 쌓여 있고 또 150m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곳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이 책의 저자가 기자 출신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는 종종 이 기자다운 말투가 좀 묻어나오기도 네. 하거든요. 팩트를 체크해 가면서 실제 기사를 쓴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매 주제마다 더 알고 싶은 제주도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현상을 데이터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보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쉽게 그림도 많고 또 정보가 담긴 데이터도 있어서 좋은 책인 것 같은데요. 아까 책 속에서는 이 제주처럼 과잉 관광에 시달리는 해외 사례도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네치아. 네.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정말 멋진 수상 도시이기도 하죠. 이 베네치아는요, 118개의 섬과 또 200여 개의 운하로 이루어진 곳이기도 한데요. 해마다 무려 관광객이 2,4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만큼 많은 수의 주민들이 이 관광 산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니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임대료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도 하고요. 또 소음이나 혹은 쓰레기 문제 등 제주도와 비슷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과잉 관광의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베네치아에서는 관광객의 수를 조절하고요. 또 쓰레기 투기나 혹은 운하에서 수영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광객에게 아주 높은 벌금을 부과하기로도 유명한데요. 네. 과잉 관광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 셈인 거죠. 네,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이 과잉 관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 제한 정책을 내놓은 건데요. 또 다른 해외 사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섬인 이 필리핀의 보라카이 예를 또 네. 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보라카이가 신혼여행지나 혹은 뭐 동양의 보석이다라고 맞아요. 불릴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섬이었는데요. 책에서는 이 제주의 상하수도 문제나 혹은 쓰레기 문제와 이 해양생물 문제가 필리핀의 보라카이 지역에서 똑같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죽하면요, 이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보라카이를 한번 방문을 했다가
구린내가 난다라고 아주 심한 말까지 했었는데요. 보라카이는 잠정적으로 섬을 폐쇄하고요. 또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벌인 사례로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한데요. 섬 안에서의 일회용품을 전면 규제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만 쓰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노력 덕분에 보라카이는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번 책을 읽으면서 관광을 즐기는 만큼 또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이런 내용도 책에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요, 과잉 관광,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제주에 야기된 그런 환경 문제에 주목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지속 가능한 제주 여행을 위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에 나온 이 쓰레기 문제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책에서는 이외에도 상하수도 문제나 혹은 곶자왈 훼손 문제, 또 생물종이 감소하면서 야기되는 제주 해녀 문제 등을 아주 복합적으로 그려내고 있기도 합니다. 제주가 이렇게 수려한 경관으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섬이기도 하잖아요. 제주가 더 발전을 하려면 이러한 경관들을 좀 더 지키고 또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이 책 뒤편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쓴 책이니까 네.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짚어보자면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늘 강조하는 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그리고 쓰레기는 씻고 뜯고 말려서 분리배출하기,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해변가에서는 쓰레기를 되가져오기, 또 관광지에 낙서하지 않고 고성 지르지 않기 등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우리 도민들도 여행객들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또 그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모두를 위한 제주도 환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주도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두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네, 다음 주에는요.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서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인문학적인 시선이 가미된 환경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정민 작가의 책 멸종을 선택하지 마세요라는 책인데요. 아주 재밌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책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또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